여러분, 서보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책입니다. 새벽은 이별에게 가혹하고 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차제이 씨고요. 에세이집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 책인데, 간혹 어떤 글들은 이렇게 아주 좀 짧게 이렇게 나와서 마치 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먼저 그 저자이신 분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. 이 차제이 씨는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그 배우로 활동 중이신 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책 말고도 에세이집 무모하게 살고 미련하게 사랑하기를 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작가로 데뷔하신 그 분인데요. 이 책은 제가 왜 오늘 소개를 하냐면, 물론 이 책도 이제 제가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출판사로부터 이제 받은 책입니다. 출판사는 부크럼 출판사라는 그 출판사인데요. 이 부크럼 출판사에서 그 출간한 책들 중에 이 에세이집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. 대부분 보면 아주 젊으신 그 작가분들이 쓴 에세이인데, 제가 여기 출판사 책을 참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에세이집을 읽어봤거든요. 보면 참 어떤 그 감성적이고, 또 아주 이렇게 진짜 한때는 또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재치적인 그런 부분도 등장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. 근데 이 부크럼 출판사의 그 책의 특징은 뭐냐면,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책 크기가 거의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. 책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,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쫙 펴면 중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뼘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, 버스나 어디 전철 안에서 펴서 이렇게 보기에도 아주 편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, 이 책이 참 내용이 참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왜 그러냐면, 이 책의 내용은 제목이 새벽은 이별에게 가혹하고라는 이 제목인데, 이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사랑했다가 또 헤어지고 났을 때 그 이별을 맞이했을 때 그 어떤 혼자 겪어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적인 갈등들과 또 아픔과 괴로움, 이러한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저자가 참 아주 잘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. 이 책 제목에 보면 새벽은 이별에게 가혹하고라는 요 제목 있죠. 여기에서 보면요, 이별이란 요 문구 쪽에 보니까 이게 막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좀 흔들려 있는 듯한 느낌 효과를 줬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물결 위에 그 어떤 무늬에서 이렇게 딱 이제 주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,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별을 하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을 때의 어떤 느낌이 아닐까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왜 우리가, 이별이 너무 슬프면 눈 안에 눈물이 가득 고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흘러내리면서 그 상태에서 어떤 글씨를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려 그러면 마치 물속에서 물안경 없이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모든 게 희미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 제목도 어쩌면 그런 효과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, 아주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. 몇 군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, 일단 제 눈에 가장 이제 띄었던 부분이 다행이야라는 그 대목입니다. 여기에 보면 대화체로 글을 썼어요. 언니는 또 극복할 거야. 그때처럼 또 성장할 거고. 알아. 괜찮진 않지? 아파. 정상이네. 다행이다. 이 말이 참 너무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? 이별한 어떤 그 내용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, 이별을 하고 나서 언니는 잘 극복을 할 거라고, 저자의 이제 아는 동생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. 그랬더니
그랬더니,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, 또 그때처럼 또 성장할 거야.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랬더니 동생이 이야기를 하죠. 괜찮진 않지?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, 응, 아파. 그랬더니 동생의 말이 아주 참 명언이에요. 정상이네. 다행이다. 예, 그러니까 이별은 반드시 아파야지. 예, 그게 정상인 거죠, 사실은. 예.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론 또 눈물을 또 흘려보기도 하고, 그래야지 참 이게 뭐 막상 겪어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아프고, 예, 잠도 못 자고,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,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. 이별이라는 것은. 네. 이 대목이 아주 참 저는 아주 많이 공감을 했던 대목이었고요. 그리고 또 한 곳을 또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, 예,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. 이기심에 그런 거예요. 라는 제목입니다. 예, 이건 역시 뭐 이제 그 대화체로, 예, 이어진 내용입니다. 착해. 어떻게 그렇게 큰 상처 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어? 착한 거 아니에요, 언니.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거나 잘 되지 못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면 저는 별로인 남자 만났던 여자가 되잖아요. 그게 싫어요. 그래서 그래요. 그래서 제발 잘 되라, 행복해라, 그렇게 기도해요. 나 위해서예요. 뭐, 예, 이런 식의 요 대목, 짤막한 글이지만, 예, 요것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. 어,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인데,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하다고 할 수 있냐. 사실은 그 사람 착한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거나 나중에 잘 되지 못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나는 별로인 남자를 만난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. 나는 그게 싫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잘 되라, 잘 되라, 행복해라.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. 뭐 이런 내용인 거죠. 다 나 위해서 그런 거예요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뭐 이 저자의 그 어떤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. 그러나 또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. 막상 나와 이별한 사람이 너무 잘 되면, 예, 나보다 더 행복해지면, 배가 또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있죠. 그래서 참, 저자가 그 어떤 이별에 관해서, 자기의 그 어떤 그 내적인 그 마음의 어떤 그 갈등이나, 예,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로 숨김없이 그대로 이렇게 오픈해서, 예, 글로써 이렇게, 예, 독자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는 게 참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또 이 저자가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이별에 관해서 자신의 어떤 아픔의 경험에 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책에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? 예, 뭐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. 저자도, 예, 그 글에서 조금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, 자신처럼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, 예, 또 사랑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렇게 헤어져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이 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또 위안을 주고, 그리고 또 앞으로 용기 내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갈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 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, 예, 저자가 이 책을, 예, 써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참 보면서 그 책의 내용이, 예,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성적이고, 예, 아주 이런 서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이 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별에 관련해서만, 예,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라는 게 참 특이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요. 마지막으로, 예, 한 곳만 제가 더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, 엄마에게라는 그 제목입니다. 그 다는 읽지 않고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. 엄마 딸이 당장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미안해. 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. 이기적이지만 자식은 그래도 된다는 핑계 한번 더 쓰자. 조금만 더 아파하고 조금만 더 곱씹다가 흘려보낼게.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게. 엄마 미안해. 분명 고마운 마음이 더 큰데 자꾸 미안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. 미안해, 미안해.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제일 사랑해. 라는, 예, 이런 이 대목. 이 대목도 제가 딱 읽는데, 우리 딸들이 생각이 나요. 우리 딸들은 나중에 어떤 사랑을 하고 또 이별도 또 하겠죠.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아무리 사랑에 성공을 해도 결국엔 이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,
이 저자의 어떤 그 마음의 그 글을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쓴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. 그런데 이제 저도 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딸이 뭔가 이렇게 더 아파하거나 실패한 것 같고 괴로워하거나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의 심정은 다르거든요. 예, 더 사랑스럽고 더 안아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, 커지죠.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올해로 50이 되었는데 한없이 눈물이 그냥 이렇게 막 한번 쏟아졌던 적이 있었어요. 왜 그랬냐면 저희 두 딸들이 어느 날 이제 고심을 하면서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이제 용돈을 아껴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주문을 한 거예요. 보니까 이제 그 케이크 뭐 일반 체인점 제과점에서 하는 케이크 아니라 뭐 나름 이제 뭐 아주 정성껏 만드는 케이크라고 하니까 자기들 딴에는 정말로 엄마 아빠 이제 결혼 기념일이니까 좋은 케이크를 선물을 해서 축하해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맞추고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가서 그 케이크를 찾았는데 케이크 사진으로 본 것하고 너무 크기가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보통 제과점에서 파는 어떤 그런 케이크의 크기가 아니라 막상 딱 받아보니까 케이크 정말로 뭐 요만한 케이크인 거죠. 예, 요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케이크예요. 그런데 그런 케이크를 딱 받는 순간 딸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막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되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좋은 케이크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그 케이크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 그 크기는 이제 가늠하지를 못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딸의 어떤 미안한 마음, 네, 또 나름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런 거라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더 깊은 기대감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다라는 어떤 미안함, 이런 것들 감정이 그 순간 딸의 감정이 다 읽혀진 거예요, 제 마음에. 그래서 그리고 지나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문득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나더라고요, 저한테. 최근에. 예.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. 딸들의 어떤 마음이 읽혀지고 나니까 아이고, 이 녀석들이 얼마나 무안했을까. 우리 앞에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그렇겠다, 이런 걸 읽으니까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. 예,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자식을 향한 어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정해 내리기를 내가 이제 진짜 아빠가 됐구나라는 뭐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? 딸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다 읽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마치 이 저자도 본인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어떤 못난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어쩌면 엄마의 눈에는 그게 다 읽힌 거예요. 예, 다 읽혔기 때문에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더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겠죠. 예, 아무튼 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너무 제 나름대로 어떤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. 예, 이별에 관련된 거, 또 저자가 엄마에게 보내는 그런 글 메시지에서 또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별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가면서 새로운 좋은 사랑을 또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으로 삼는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참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저는 와닿아서 참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책입니다.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